우선 두 가지 유형 먼저 이제 순열 전에 이제 끝난 거 괜찮나? 내가 피웠다. 자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랑 색칠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최단거리 구하는 유형부터 보면은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묶어볼게. A, B 자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해달래. A에서 B로 갈 때 최단 거리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없을 거야. 그지? 결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우선 A에서 여기까지 갈 건데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여기까지 각각을 구해볼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니? 한 가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긴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가 될까?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자 여기는 몇 가지가 돼야 돼?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가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가지일 거야. 그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 가지가 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 가지가 될 거고. 더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섯 가지가 됐던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 우리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끝이야.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여기를 건너가면 안 된대 막. 또는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된대. 자, 만약에 여기를 건너가지 않아야 된다면 이렇게 호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거쳐서 가래. 여기가 P인데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래.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거랑 P에서 B로 가는 걸 곱해주면 되겠지. A에서 P로 가는 거는 한 가지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건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 해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냥 이것만 잘 써주면 돼. 1 그런 것만. 오케이? 자, 문제 하나 보자고. 자, A에서 B로 갈 건데 P 지점을 거쳐가거나 또는 Q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을 가는 최단 거리 구해달래. 봐봐. A에서 P를 갔어 우선. 그런 다음에 P에서 B로 갈 때 Q를 거쳐가진 않지. 네. 그치? 네. 마찬가지로 A에서 Q 간 다음에 B를 갈 때 A에서 Q 간 다음에 P를 거쳐가지는 않아야 돼. 맞아? 네. 만약에 P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A에서 Q 갔다가 P 갔다가 B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경우 P 갔다가 B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공통 부분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공통 부분이 없다고. A에서 P로 갔다 B로 가는 거랑 A에서 Q로 갔다 B로 가는 거랑 그냥 아예 다른 경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하나 구하고 두 번째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하나 구하고 그냥 이것만 구해주면 돼. 오케이? 자,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거부터 계산해볼게.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둘, 셋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된 거야. 네.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우도 하나씩 보자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 네.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둘, 이렇게 해서 셋, 이렇게 해서 넷.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 네 가지. 그리고 곱해가지고 총 12가지 경우가 된 거야.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에서 Q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Q로 가는 경우 보면은 이거 하나니까 둘, 셋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얘가 세 가지가 될 거고 Q에서 B를 갈 거야. 그럼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 이렇게 해서 셋, 이렇게 해서 셋, 이렇게 해서 여섯.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는 6가지. 해서 18가지. 총 30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아. 되니? 자, 다음 색칠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가장 많이 인접한 놈부터 색칠을 해나가는 거야. 가장 많이 인접한 놈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D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D는 3개랑 인접해 있고 C는 4개랑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C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2개가 같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 때는 그 2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 우선 이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5개의 색을 색칠할 건데 중복해도 되나? 인접한 영역으로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달래. 지금 A는 C랑 인접해 있니? A는 B랑 인접해 있니? D랑 인접해 있니? 인접해 있어. 자, B랑 C는 인접해 있니? 아니. 이건 인접했다고 할 수 없어. 한 점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인접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인접하려면 무조건 어떤 면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인접한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B랑 C는 B랑 D는 C랑 D는 다 인접하지 않은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놈이 A일 거란 말이야. A 먼저 칠할 거고, 그 다음에 C 칠할 거고, D 칠할 거고, B를 칠할 거야. 오케이? 네.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니? 5개의 색이 있어. 5가지 경우가 있겠지. 빨주노초, 빨주노초, 파. 빨주노초, 파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5가지 색을 칠할 거고, 만약에 여기 빨간색을 칠했다고 쳐봐. 그러면 그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빨간색을 제외한 4가지. 그지? 4가지였단 말이야. 그걸 파란색이라고 칠게.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 4가지 해도 되지 왜? 얘랑 아, 다를 완전 필요 달라. 없어. 그지? 그래서 4가지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B도 4가지. 여기서는 예를 들어 B랑 C가 같거나 다르거나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지? 그냥 계속해서 계산해도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4개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된 거야. 320까지? 되나? 16이니까 근데 저기는 왜 D부터 가는 거죠? A, B가 먼저 아니면 D부터? C 다음에 네. 상관없지. 뭐 어차피 어, 어차피 C 입장에서 봤을 때 D나 B나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뭐 굳이 그 순서 A, B, C, D 순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상관은 없어. 근데 자 아무튼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놈 먼저 칠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것들로 시작을 해야 돼. 막 말도 안 되게 여기 있는데 막 저기 멀리 있는 거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근데 자 지금 또 이 문제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서 5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똑같은 이유로 방법으로 색깔을 칠할 건데, 자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놈이 C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A,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칠을 해볼게. 이게 싫으면 A, D를 칠할게. A, D. 그 다음에 E, D 뭐 이런 식으로 칠할게. 오케이? 자, C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A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가 될 거고. 맞아?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빨이고 얘가 주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D는 3가지. 3가지가 되는데, 자, 얘의 색깔에 따라서 분명히 얘가 3가지가 되든지 2가지가 되든지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A, E를 같은 경우, A가 다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놓고 보자고. 오케이? 아무튼 모든 경우의 수는 이러한 경우랑 이렇지 않은 경우 2가지밖에 없어. 이거 다 구하고 이거 다 구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네.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떠한 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 2가지를 다 구한 게 모든 경우의 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첫 번째 A랑 E랑 같은 경우, 두 번째 A랑 E랑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랑 이렇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자, A랑 E랑 같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니? 세 가지. 자, A는 4가지고 E는 몇 가지가 되겠어? A가 아니라 네 가지. 응? A에다가 주황색을 칠했어. E는 그 주황색을 칠해야 돼. E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주황색. 아 한가.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를 하나라고 써야 돼. 아 D가 세 가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주황색이란 말이야. 그러면 D는 빨강이랑 주황만 아닌 모든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B는 얘랑 얘만 아니면 되는 거란 말이야. 세 가지.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때는 C, A, D, E, B인데 봐봐. 이때는 당연히 얘는 5가지일 거고 얘는 4가지일 거야. 근데 봐. 여기서는 A랑 E랑 다르기 때문에 A가 4가지면 얘는 3가지가 돼야 돼. 왜 그러냐? E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3가지가 돼야 돼. 됐어?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빨, 주, 노라고 한다면 그걸 3개를 제외한 2가지가 돼야 돼. B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2가지. 29, 180에다가 24, 32, 20, 12, 320, 아니 240 해가지고 42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A가 E랑 같을 때랑 A가 E가 아닐 때를 원하잖아요. 응? 그럼 만약에 A를 먼저 잡는다 하면은 그 C랑 E랑 같아도 되고 C랑 E가 아니어도 C랑 E? 네, 근데 C랑 E는 인접했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없지. 그런 경우는 어차피 뭐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A랑 E 이런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그거 둘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 자,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사각형